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영의 데이빗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병원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보다 높은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매출 5억원의 병원을 20억으로, 연매출 50억의 병원을 200억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병원을 여러 개의 지점으로 확장시키고 개인 사업자의 한계를 법인 사업자의 도움을 받는 구조로 변환시키는 등 개인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을 대부분 목표대로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다뤄줄 내용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렇다고 보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시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병원은 현재 어떻습니까? 생각하신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면 잘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안 되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원장님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신 경우가 아주 적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분명 잘 되는 병원은 어디엔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안 되는 병원은 분명 어디엔가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 그 병원을 책임지는 대표에게 원인과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이켜보세요. 보수교육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었든 정말 궁금하여 정보를 찾아서 세미나를 들었든 한 번쯤은 병원 경영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것을 느꼈나요? 한번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별것 없다고 느낀 강의도 있었겠지만 와, 이건 정말 도움이 되겠는걸?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푼 희망과 꿀팁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죠. 직원들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해라고 해야겠어. 이렇게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병원을 성장시킬 수 있겠어. 나도 페라리 살 수 있겠는걸? 자,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제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직원들에게 말을 하겠죠.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들은 앞으로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팁들을 우리 병원에 적용시켜서 시행을 해보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니까 환자 컴플레인 너무 많던데요? 직원들의 동선에 꼬여서 안 되던데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들은 돌아서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가? 어쩌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대표의 설렘을 실행해줄 구체적인 방법, 즉 하우가 없었고 그 하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책이나 강의에서 말하는 팁은 내 병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자 진료 시스템이 다른데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디테일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마인드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해야지?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직원들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제발 욱하는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말자.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마다 있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떤 세미나를 듣고 오셨어요.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 실장 출신의 어떤 강사가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언행, 행동을 기반으로 환자들과 하는 상담의 스킬들을 알려주면서 매출이 2배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해라. 부정적인 단어는 쓰지 마라. 그래서 CRM은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을 알려주었고 원장님은 크게 감동을 받아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 PPT 자료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다시 리뷰하듯이 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미루자고 했죠. 원장님이 받은 감동은 그때뿐입니다. 직원들이 안 들었잖아요. 직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면 아마 서로가 실망할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요. 강의를 들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듣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열정적인 기운이 모인 곳에서 들은 것과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 들은 것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쏠림 현상, 즉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얻겠다고 모여서 경청을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같이 집중하는 그런 심리 말이죠. 그 장소에서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의 갭은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대신 원장님께 직원들을 모아서 강의 내용과 똑같은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발표하고 1위부터 3위까지 시상금을 걸고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원장님의 역할은 그냥 잘했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에 든 내용을 바탕으로 왜 그런지, 이걸 채택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때 환자들의 마음은 어떤지,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럼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PPT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매출이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고 소개 환자 비율도 상승했으며 병원의 매출도 그에 비해 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원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쓰면 결과는 우리 예상처럼 직원들은 귀찮아하고 원장님은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상금의 힘도 컸지만 직원들의 참여도가 올라갔고 병원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진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 뒤로는 상금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자존감이 올라가 특별히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있다면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주곤 하였죠. 사람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자기의 의견이 가치가 있다고 주변에서 평가해 줄 때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본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세미나 같지만 고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깊은 심리까지도 예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바뀌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도록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1년에 100권 책 읽기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꾼 사람은 모든 노력을 책 읽기에 매진하고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집에 TV와 휴대폰을 모두 보이지 않도록 치워놓고 자기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책을 비치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책 읽기 목표에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대표는 이렇듯 직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키려고만 하는 마인드를 조금만 변경하면 훨씬 부작용 없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병원을 경영하든 다른 사업을 경영하든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대표의 마인드가 1번이고 그 1번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따르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나와 미러링 시켜야 합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를 나와 같이 미러링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동기부여와 교육이 필요하겠죠. 또한 모든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뤄볼 텐데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공장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느껴야 그런 감동이 환자한테게 전달되며 그 감동을 받은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달하며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인 내가 그 중심에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공감을 얻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대표인 나 스스로가 자신의 병원 포지션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직원들 또한 수시로 기준이 바뀌는 그런 대표를 볼 때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하고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중요하더라도 핑계를 대고 힘든 것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잘 되는 일이 없겠죠. 즉 발전하지 못하는 병원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병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 중에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안 되어 있을까요? 내가 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종이에다 써보세요. 머리로 말고 글로 써보세요.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의 목표는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성공하는 병원은 만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이비셨습니다.